비용 때문에 브랜드가 아닌 이군 샤시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저라면 저희 집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델라 대표 박장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40평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어진 게 1978년도니까 올해로 48년이나 됐네요. 사람도 나이가 앞자리수가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고장나기도 하는데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공이 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축은 그냥 남들 하듯이 인테리어였다가는 다 뜯고 다시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챙겨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난방 배관 교체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배관 자체가 동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난방수가 동배관을 타고 굴곡진 코너를 돌 때 지속적인 충격으로 마모가 돼서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엑셀 배관을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살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대공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집 난방 상태를 보시면 침실에만 난방 배관이 있고 거실은 라제타 구동 방식이라 합판 구조 위에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이런 구조가 흔해요. 그래서 이 바닥을 싹 철거하고 나면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콩자갈을 깔아줘야 합니다. 콩자갈은 바닥 수평을 맞추고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까는 건데 아직도 이 작업 없이 그냥 단열재만 깔고 미장해버리는 곳도 있어요. 근데 단열재는 냉기를 차단해줄 뿐이지 열기를 머금고 있진 않아요. 콩자갈을 깔아줘야 온기도 오래가고 바닥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깔면 바닥이 높아져서 층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깔아야 합니다. 그 다음 콩자갈 위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엑셀 파이프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난방 배관을 150mm에서 200mm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깔아야 어디는 차갑고 어디는 뜨겁고 하지 않아요. 보일러 배관이 다 깔리면 시멘트를 부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미장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분배기 위치인데요. 보통은 주방 싱크볼 하부에 분배기를 두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방 하부 수납이 그만큼 좁아지죠. 이렇게 보일러 난방 배관을 할 때에는 분배기를 훨씬 수월하게 옮길 수 있거든요. 분배기를 들여다볼 일이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치를 적정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할 때 두 번째 포인트는 단열입니다. 이 집은 끝집이라 기존의 허술한 단열재를 모두 걷어내고 다 새로운 단열재를 해줬어요. 단열의 기본은 기밀 시공, 밀착 시공인데 아이소핑크를 벽면에 꼼꼼하게 부착해서 공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밀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곳이 있어요. 최근에 시스템 에어컨 많이 하시잖아요. 창가 쪽 에어컨이 들어가는 등박스 천장에 단열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름에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 시스템 에어컨 배관과 냉기가 만나면서 결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어컨과 천장 도배지 틈새로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경우엔 등박스를 모두 뜯고 단열을 새로 해야 돼서 일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이 현장처럼 끝집일 때는 외벽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들어오는 냉기가 있기 때문에 내벽도 1m 정도 연장해서 단열을 해줘야 합니다. 곰팡이가 생길 때는 항상 모서리 부분부터 피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벽체를 타고 들어오는 외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차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샤시 교체인데요. 샤시 비용을 아꼈다가는 살면서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샤시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단열과 방음, 크게 이 두 가지예요. 구축 아파트는 아직도 알루미늄 차고가 달려있는 곳이 많은데 얘는 기밀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알루미늄 샤시는 아니지만 오래된 PV 샤시라서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외부 창호 주변에 결로로 물이 흐르는 자국이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단열 성능이 너무 낮아서 실내외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땐 샤시를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둘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습기가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샤시는 보통 두 장으로 된 페어 유리인데요. 유리와 유리 사이는 진공 상태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습기가 차서 부역해 보이거나 물방울이 맺혀 있다면 이 진공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당연히 단열 성능이 떨어지겠죠? 셋째, 샤시를 직접 열고 닫으면서 어디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창틀이 휘거나 처져서 창문을 열고 닫는 게 불편하거나 창틀하부 롤러가 고장나서 개폐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문을 다 닫아도 외부에 틈이 생겨서 단열과 방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샤시 시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틀 주변 단열을 꼼꼼하게 기밀성 있게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샤시 교체했는데 춥다고 해서 제가 가보면 창틀 주변에 손만 대보아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날림 시공했다는 거죠. 큰 비용을 들여서 샤시를 교체하고도 춥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창틀 주변 단열을 꼼꼼하게 시공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샤시 브랜드는 어디가 좋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LX 샤시를 많이 시공했는데 최근에는 KCC 글라스 찾는 고객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능적인 면은 둘 다 좋지만 KCC 글라스가 더 가격제는 메리트가 있어요. LX 대비 12%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KCC 글라스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체를 다 바꾸기에는 좀 어렵다면 발코니 외부 샤시만 교체하셔도 체감이 확 달라져요. 단 우리 집이 남향이라면 북향 샤시를 첫째로 바꾸셔야 하고 남동향이라면 북서향 샤시를 우선적으로 바꿔주세요. 햇빛의 지속시간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샤시도 요즘 잘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때문에 브랜드가 아닌 2군 샤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라면 저희 집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샤시의 기능이 단열하고 방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군 샤시들이 1군에 비해 한 20% 정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물론 중소기업 제품 중에 좋은 샤시도 있겠지만 이걸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아서 선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LX KCC를 쓰는 게 성능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오래된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가 녹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테리어 다 해놓고 못생긴 필터 수전을 달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요. 수도 배관을 싹 교체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배관만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오나요? 일단 오래된 아파트는요, 단지 차원에서 개별 수도 계량기 이전, 공용급수 배관 교체까지 한 경우들이 많아요. 내부까지 바꾸는 게 어렵고 불가능해서 그렇지 우리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배관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아파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집 배관인데 인테리어 할 때 이 부분을 바꿔주면 대부분 녹물에서 해방되는 거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상수도나 하수도 배관 교체는 잘못되면 누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상수 배관을 신설할 때 배관이 꺾이지 않게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관이 급속하게 꺾이면 수압이 떨어지는 데다 동시에 여러 수전을 쓰면 유량이 급속하게 감소되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아파트 자체의 수압이 낮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할 수 있어서 직선이나 완만하게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기처럼 벽 안쪽에 설치하는 상수 배관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수전을 돌려서 물을 틀 때 물이 올라오면서 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워터해머라는 현상인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부에서 배관이 조금 흔들리거나 심해지면 연결부가 풀려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유격 사유로 물이 들어가서 타일이 들뜨기도 합니다. 또 하수 배관을 교체하다 보면 욕실 같은 경우 기존 바닥 높이보다 조금 높아져서 문짝에 슬리퍼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할 때 우리 집 욕실 바닥이 높아지는지를 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천장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석고보드를 지탱하는 천장 내부의 각재가 뒤틀리거나 습기의 영향으로 처지거나 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구축 아파트는 워낙 자재가 오래돼서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에도 취약하고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진동에도 천장이 점점 처질 수 있어요. 또 요즘 천고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지금 우물 천장 안쪽을 2500까지 높였거든요. 이렇게 천장을 높일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천장 안쪽을 뜯어내면 배관이 나오는데 이 배관이 내려오는 만큼은 천장의 기본 높이를 잡고 배관이 없는 부분을 최대한 올려주면 깊이감 있는 우물 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층 이상의 고층이라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스프링클러 배관 길하고 겹치지 않게 우물 천장 크기나 폭을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초를 이렇게 단단하게 잡은 이 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전 현관은 요즘 20평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좁았어요. 신발장도 덜렁 한 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일단 현관 입구방은 자녀분이 사용할 공간인데 여기가 길이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방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현관에 넓은 팬트리장을 만들었습니다. 팬트리는 수납 선반을 안쪽에 일자로 구성하고 입구 쪽 공간을 좀 비워뒀어요. 그렇게 하면 캐리어나 유모차 같은 큰 짐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겠죠? 현관 바닥 타일은 좌우로 넓어 보이도록 가로 방향으로 시공했고 디딤석도 가로결로 맞췄습니다. 좁은 현관이라 깊이감이 중요했는데 신발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 음영을 줬습니다. 이렇게 좁은 현관에 어떤 타입의 중문이 좋은지 딱 골라드릴게요. 기존에는 3연동 중문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프레임도 많고 좀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얇은 프레임을 적용한 슬라이딩 중문을 바꿔봤습니다. 이게 회전 방향이 없어서 좁은 현관에는 여닫이 중문보다 훨씬 좋아요. 예전 현관 구조는 양옆으로 받아주는 벽이 없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중문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팬트리를 만들면서 벽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중문 유리는 새롭게 열 무늬의 불투명 플루트 유리를 적용해서 지저분한 현관 신발도 가려주고 실내가 훤히 들여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기존 구조는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욕실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복도에서도 들여다 보이니까 문단속을 맨날 신경 써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의 위치를 거실 방향으로 틀면서 욕실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만들었고요. 세면대 양변기 위치를 바꾸면서 이렇게 건식으로 분리해 줬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손만 씻고 싶어도 누가 욕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면대를 따로 빼주면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구조를 바꾸니까 하나 더 좋은 점은 현관이 덜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현관이 욕실과 입구방 사이에 꽉 낑겨 있는 느낌이었는데 입구방 벽을 뒤로 물리고 세면대를 오픈시켜 두니까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할 때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양변기 위치인데요. 이걸 바로 멀리 옮기면 안 됩니다. 모든 하수 배관은 물이 잘 흐르도록 비스듬하게 구배를 잡아줘야 하는데 배관이 2m를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경사를 심하게 줘야 해서 멀리 옮길수록 바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실 바닥보다 욕실을 낮게 유지하려면 최대 2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관을 이설하는 게 좋습니다.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서 습식으로 구성한 욕실 내부는 최대한 넓게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좁은 욕실일수록 이렇게 밝은 타일을 쓰게 되면 넓어 보입니다. 연베이지 톤 600에 1200 타일을 가로로 시공하고 천장에는 깊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간접 조명을 넣어줬어요. 욕실은 되게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한 최소 반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최소 치수보다 좁게 설계하면 쓸 때마다 팔다리가 부딪혀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납니다. 쓰기 편한 욕실 딱 알려드릴게요. 샤워부스 내경은 800, 양변기 내경은 700으로 맞춰주세요. 저 같은 체격이 있는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치수입니다. 가족과 소통하는 거실, 이렇게 디자인해보세요. 이 집을 꾸밀 때 고객분의 분명한 니즈가 있었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분들이 출가하기 전까지 즐겁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먼저 거실의 중심이 되는 홈바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다과와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보시면 확장문 날개벽 사이에 장을 설계했는데 원래 여기 내력벽 기둥의 깊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면을 딱 맞게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홈바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항상 라인이 생명인데요. 수평 수직, 라인 이렇게만 잘 맞춰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홈바 상판은 그레이톤의 대리석인데 벽체까지 쭉 올려줬어요. 이 인면이 거실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신경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있어요.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 흥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나 주류 같은 거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끔 동선을 짰습니다. 하부 조리대엔 작은 개수대를 마련해서 유리잔이나 과일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바로 씻을 수 있어요. 홈바 상부엔 오픈 선반을 넣었는데 여기 이제 위스키라든지 각종 주류를 전시할 예정이에요. 무게 때문에 선반이 처지는 일이 없도록 내부에는 금속으로 보강했는데요. 이렇게 선반을 기둥 없이 길게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 선반으로 해야 나중에 하자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바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간접 조명이에요. 선반 아래, 홈바장 하부, 우물 천장 등박스까지 간접 조명을 촘촘하게 넣었어요. 메인 조명 없이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감각적인 홈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의외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든지 간에 나와 있는 건 지저분하니까 착착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쪽에 마치 기둥처럼 보이는 틈새 수납장을 만들어서 안방 복도 쪽 수납을 보완했습니다. 바닥재는 타일형 강마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쿨톤 이미를 좋아하셔서 구정마루 마블러스젠 스톤 그레이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최대한 높여준 우물천장 안쪽에도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넣어서 깊이감을 줬고요. 조명에도 좀 특이점은 요즘은 다운라이트 쓸 때 3인치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고객은 조도를 좀 더 밝게 하길 원하셨어요. 개수를 좀 줄여서 조도를 최대한 밝히는 데는 아직까지 3인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COB 타입의 확산형 3인치 다운라이트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넣어줬어요. 대표님 근데 여기 주방이 없네요? 주방은 저기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이닝부터 설명드릴게요. 다이닝룸은 정말 다이닝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 공간입니다. 거실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근사한 레스토랑의 룸 같은 느낌이 들죠? 벽체는 필름이 아니라 가구 패널로 마감했는데요. 일반 필름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매질 라인이에요. 가구 패널은 매질 없이 맞물림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필름처럼 벌어지는 간격이 눈에 덜 띕니다. 그래서 훨씬 깔끔하죠. 또 내구성도 좋습니다. 필름은 항상 1200포로 매질 라인이 생기는데 도배처럼 그냥 이어붙이면 티가 너무 나서 포인트처럼 오히려 라인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이닝룸의 좌측 벽체 쪽으로 식탁을 배치했는데요. 식탁 센터는 빛이 떨어지는 위치를 미리 계산해서 어둡지 않게끔 조명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벽처럼 보이지만 다용도실로 나가는 히든도어가 있어요. 벽체와 동일한 판넬로 적용해서 일체감 있게 마감했습니다. 다이닝룸에 있는 간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지만 알차게 구성된 메인 주방이 나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방을 꼭 넓게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주방도 고객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가구 도어는 도부막 패트이고 상판은 하넥스 인도대리석 퓨어 그레이 조합이에요. 상판과 하부장 사이의 미드웨이는 타일 매지가 보이지 않도록 900에 900각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인덕션을 둘 때는 벽에 너무 가까이 붙이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200 정도 띄워줬는데 이 정도 거리를 둬야 큰 냄비나 프라이팬을 올리기도 좋고 타일면 청소와 유지 관리가 편해요. 후드는 인덕션보다 너비가 넓어 요리할 때 냄새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나비엔 침리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요즘 주방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후드 위치를 바꾼다면 이거 꼭 주의하세요. 배관을 옮기는 길이가 길어지고 많이 꺾일수록 공기와 벽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성능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위치를 안 옮기는 게 좋고 옮긴다면 3에서 4m 정도 이내로 짧게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명품 후드 골라놓고 시공을 이렇게 하면 돈 그냥 버리는 거니까 후드 위치 설계할 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세요. 개수대 앞에 주방창은 큰 폭으로 설계해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라든지 냄새 같은 걸 빨리 빼줄 수 있게끔 했어요. 메인 냉장고는 주방 오른쪽에 위치를 잡아줬고 자주 쓰지 않는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로 배치하면서 주방을 좀 더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 있었어요. 냉장고 좌측 하부장은 쓰레기통을 두고 쓸 수 있게끔 지판 없는 수납장으로 넣고 빼기 좋게 만들어뒀습니다. 이 집에 침실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자녀방 2개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방 크기가 달라지면 네가 쓰네 내가 쓰네 유치급 분쟁이 납니다. 예전 평면을 보시면 이 방 사이에 슬라이드 문이 있었어요.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라서 굳이 방끼리 통하는 문은 필요 없기도 하고 슬라이딩 도어는 아무래도 방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벽체를 써서 방을 완벽하게 분리했습니다. 두 방은 다크 그레이의 블랙 오크 조합으로 컨셉이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포인트가 달라요. 이 방은 붙박이장 사이에 화장대를 배치해서 언제든지 외부 체크하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썼고 조명은 스팟형으로 적용했어요. 반면 옆방은 최대한 옷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 붙박이장 위주로 계획하고 확산형 다운라이트를 넣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침실마다 조명 계획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자녀분이 사용하는 입구방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방의 일부는 현관 팬트리로 내어줬는데 전혀 좁지 않아요. 이 방은 세로로 긴 형태의 구조라서 가구나 책상도 전부 길게 배치했습니다. 이게 다 맞춤인데 맞춤 가구의 장점은 뭐든지 다 커스텀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기성 책장은 상부에 조명이 들어갈 땐 스위치가 위쪽에 있거든요. 그럼 불을 켜고 끌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책상에서 바로 손이 닿는 곳에 스위치를 만들어서 앉아서 쉽게 켜고 끌 수 있게 커스텀했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실제 사용할 때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예요. 마지막은 두 번째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의 도우 위치만 바꿔줘도 우리 가족 삶의 질이 200% 올라갑니다. 이 욕실은 원래 안방에 딸려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욕실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접근할 수 있게 개구 부위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사용하기 좋은 욕실이 된 거죠. 샤워실 내부는 어두운 타일, 나머지 부분은 밝은 타일을 적용해서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했어요. 여기는 폼세라믹으로 타일 파티션을 만들고 샤워 도어를 달았는데요. 건식과 습식이 혼합된 욕실을 만들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샤워부스 안쪽 바닥이 낮도록 단차를 주는 겁니다. 타일 한두 장 정도의 두께로 단차만 줘도 물이 건식 공간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구축 아파트 욕실을 공사할 때에는 방수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기초공사 단계에서 액체 방수를 해서 균열을 잡아놓고 도막 방수를 2, 3회 진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인테리어 한 지가 30년 차 정도 되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 미성, 신현대 다 해서 몇백 군데는 디자인했던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일수록 놓치면 치명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는 인테리어 경험이 많은 업체에게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 배관,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건축 면허 여부는 상담하면서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델러 대표 박장호였습니다.